오늘 저녁 또 평일 저녁에는 스픽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수의 전략, 정치 고수들의 전략과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요. 전 정부의 대통령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 관련 뉴스들, 이 두 사람을 타겟으로 한 소식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업무에 들어가는 월요일이 됐는데 이런 소식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고수 중에 가장 뛰어나신 고수를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도 아니고 전략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그래도 아시는 대로 좀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고수들만 모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고수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거 이제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기존에 불거졌던 뭐 여러 가지 뭐 타지마할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옷값 의혹, 뭐 기내식 의혹, 초청장 의혹 중에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것들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가 이분과 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건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나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미연에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쟁점만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이게?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냥 내용을 하나 뜯어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될 내용인가? 뭐 이런 거죠. 자, 기본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갔던 그 기내식 비용이 그렇게 중대하게 비싼 거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회담 할 때 그 비용이 얼마인지 딱 비교하면 단박에 끝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이었는데 현 정부는 2천만 원 썼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걸겠습니까? 명예훼손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상황 자체들과 관련해서 정쟁화되는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걸 사법적 영역으로 가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더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의 프레임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 정도에서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검찰 쪽에서도 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지검 형사 2부로 2부가 밝힌 걸로 보여지는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거는 뭐랄까 이게 이제 명예훼손 쌍방이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여서 이건 또 어떤 결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데 제가 기사에서 제일 노는 게 뭐냐면 이참에 검찰에서 소위 이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이요?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검찰은 수사하는 데예요. 수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는 데잖아요. 자기들이 뭐라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면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그러니까 소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뭐든지 개입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를 들면 무도한 행위입니까? 행정의 절차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의 절차로 정해진 방식대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입법이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거기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까? 그냥 거기는 무슨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개입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왜 그러느냐. 전 민정수석 신설 이후부터 계속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있었죠. 전 그 이후에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소위 과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다시 걸고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소위 김건희 씨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물을 타려고 이제 김정숙 씨 문제와 관련된 연동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소위 과거와 같은 관행처럼 검찰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린다면
매우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이 무도를 넘어서 국정을 자기들 스스로가 개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정치 개입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네. 공개적으로 기자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볼 때 왜 그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네.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변인도 누군 얘기해서 검찰의 무도성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 권한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권도 지금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뉴노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왜 3특검 뭐 추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된 문제여가지고 이것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뭐 저도 낮다고 봤는데 검찰, 그러니까 서초동 쪽에서 본격적인 전 정권의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다는 것은 뭐 대상도 대상이지만 시기가 왜 지금 이 시기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그냥 희석하는 정도의 용도만으로 보이진 않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국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한 계속 전 정부에 있는 김정숙 씨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라고 한 논리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비교가 안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내식 문제 같은 경우로 따지면 네네. 계약 주체가 누굽니까? 계약 주체, 문체부예요. 계약 주체,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한테 또 컨펌 받아야 되고. 그죠? 예. 근데 예를 들면 김정숙 씨가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김건희 씨, 김정숙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시려고. 예. 근데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네. 또 하나는 타지의 마을과 관련된 일정 변경이 있었다. 예. 일정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과 인도 정부 간에 소위 외교적인 일정을 조율한 과정이에요. 네네네. 그 일정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숙 씨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옷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벌의 옷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서 갔다라고 하는 모든 게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냥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네. 김건희 씨도 문제가 있고 네. 김정숙 씨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김건희 씨가 걸린 게 뭡니까? 주가 조작과 디올백. 그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네. 그 얼마나 많은 형량 떨어지는지 예. 아시죠? 네네네. 청탁금지법, 네네. 뇌물죄, 알선수재죄, 그다음에 지금 양평까지 거론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주 중범죄들이 다 널려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소위 이 문서로 한 번 정도만 네. 수사를 하고 검찰 내부에서 3개월 정도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지키기 물타기 수사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든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김정숙 카드를 또 꺼내들고 계속 이걸로 들이대면서 둘 다 동일하게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다. 매우 나쁜 짓이죠. 근데 누가 봐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사의 속도나 강도 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를 제기하고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지금 집권 3년 차 들어서 전 정부의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를 갑자기 여의도에서 여론전으로 띄우고 서초동에선 갑자기 고위급 인사가 난 이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는 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기획이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기획이 항상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야당 당대표나 전 정부 어떤 고위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죠. 네.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언론에다가 슬슬 흘립니다. 상당히 예를 들면 유죄 추정이 되는 것처럼 막 흘립니다. 네. 흘리면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맹폭을 합니다. 사법 리스크 방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다시 부풀어진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법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검사가 준 내용만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좀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방식의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해서 검찰이 그걸 수용하고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하겠죠. 예. 그다음에 또 그걸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또 그걸 또 다시 재서특필을 해서 전 정부에 있는 김정숙 씨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언론에 내용이 나올 거고 예.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은 또 어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하는 둘 다 똑같이 돼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네, 네.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항상 이런 계획은 실패했다. 실패했다. 왜? 국민들은요. 객관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짓에 대해서 네.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아주 특정한 시점엔 이게 요긴하게 사용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다거나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내용에 빠져 있다거나 네. 이랬을 때는 이걸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널어놓는 거죠. 네네.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도록. 저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